자, 10시 30분이 됐습니다. KBS 임시정부 집회 및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광복이 되고 선진국으로 발전했지만 KBS는 아직도 식민지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노총과 운동권 진영에 장악된 식민지입니다. KBS가 언제나 이 지긋지긋한 정치권의 앞잡이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KBS 공투위는 KBS가 독립하는 그날까지 여기서 KBS 임시정부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KBS가 특정 정치 세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진정으로 KBS를 수복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장두희 새 KBS 공투위 위원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의원님. 저는 화제도 빈약하고 또 말빨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담 진행 요원께서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닌데 그동안 진행하셨던 분들의 열정과 의지 그리고 이 경험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 의원님. 네. 혹시 리틀보이나 팻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리틀보이는 잘 모르겠고 팻맨은 지금 들어봤습니다. 네네. 뭐죠 그게요? 글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혹시 에놀라 게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요즘 오펜하이머인가요? 그 영화가 유명하죠? 원폭? 맞습니다. 네. 리틀보이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네. 수소폭탄이죠. 그 다음에 팻맨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인데 이거는 플루토늄 폭탄이죠. 네. 그리고 에놀라 게이는 뭐냐? 1945년 8월 6일 남태평양의 티니안 섬에서 출발해서 히로시마까지 날아간 B-29 폭격기의 이름이 에놀라 게이죠. 그렇죠? 네. 자, 대한민국의 광복이 이 리틀보이, 팻맨, 에놀라 게이 이런 어떤 것들이 대한민국의 광복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KBS의 독립을 앞당길 리틀보이와 팻맨, 에놀라 게이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리틀보이와 팻맨이 에놀라 게이에 지금 탑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정도에 투하될 거라는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저는 리틀보이와 팻맨은 KBS를 바꾸기 위한 KBS 직원들의 염원과 또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의 새로운 KBS를 만들기 위한 염원과 지지와 응원이 일본에 투하됐던 원폭처럼 KBS를 바꿀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사항들이 꽤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사회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 정초롱 위원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945년에 리틀보이와 팻맨이 박살낸 게 일본 제국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일본 제국주의죠. 네. 자, 2023년 KBS에 투하될 리틀보이와 팻맨이 박살낼 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무능경영과 KBS의 무능경영과 불공정 편파 방송이 더 이상 KBS는 설 땅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큰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KBS가 민노총 좌파 정치 세력의 식민지로 있던 이 상태를 박살낼 게 그 리틀보이와 팻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미군이 1945년 8월 15일 날 미주리오 함선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의 상황은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했지만 오키나와 한군 어느 섬에서는 아직도 남은 일본군 패잔병들이 한국인 징용자들을 대상으로 아직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KBS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 얘기를 좀 하자면 당시에 이제 일본 일왕이 항복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한 10년이 지난 후에 이 말레이시아인가요? 동남아시아 어딘가에서 이제 숨어 살던 일본군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은 당시까지도 이 일본이 패망한 줄 모르고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짖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KBS에도 지금 아직도 그런 식의 정신세계를 가진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것이 KBS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준동을 멈추고 새로운 KBS를 막 만드는 동력은 일단은 우리 직원들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이제 좀 화제를 바꿔서 어제 그 민노총노조하고 사측이 노사 공동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직까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네. 우리 장 의원님이 오늘 특별하게 나오셨는데 네. 장도희 의원님이 사실은 얼마 전에 했던 잼버리 그 참 어떻게 보면은 거의 국격을 망신시키는 대참사가 될 뻔했는데 막판 또 뒤집기로 대한민국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됐는데 거기에 또 KBS가 주간방송사로 참여하는 그 일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게 보이지 않는 데에서 큰일을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죠? 작년 11월부터 준비했고요. 사실은 개영식 이후에 잼버리 야영장에 있는 새만금 일대 온열병 환자가 증가하고 또 폭염과 병충해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영식을 마치고 K-팝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는데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방향을 돌렸다가 또 태풍이 내륙으로 진로를 바꾸면서 급하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를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자, 2박 3일 동안 무대를 준비하고 공연을 준비한 예능센터 뮤직뱅크 팀에게 감사 인사를 돌립니다. 사실 이거는 KBS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초스피드 그 역전의 드라마라고 생각되고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 돌아가는 43,000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웃고 갈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KBS가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상업방송이나 혹은 일반 기획사가 할 수 없는 대장정의 드라마를 KBS가 쓴 것이고 거기에 헌신적인 예능센터 PD들이 정말 큰 도움을 줬다는 데 대해서 크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워낙 그 장 의원님이 이제 본인에 대해서 겸허하게 이렇게 평소에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뮤직뱅크 팀이 큰 일을 하셨고 고생도 사실이죠. 하셨고 하긴 했는데 또 장 의원님이 하셨던 이 시청자 센터의 그 우리 동료 직원분들도 그게 사실은 그 새만금에서 철수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또 전주에서 K-팝 공연을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또 상암까지 오고 이게 말은 쉽지만 그 불과 며칠 사이에 그런 일들을 기획하고 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상암에서 실제로 준비할 때도 우리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조명이다 뭐 저기 사운드다 음향이다 저기 뭐 영상 촬영 쪽이다 온갖 그 부서들이 정말 저력을 발휘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제가 그 방송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KBS는 이렇게 저력이 있고 또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이렇게 욕을 먹고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회사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몰린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렇게 이 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인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가 KBS를 이렇게 말아먹었는가? 이 민노총과 좌파 정치 진영의 앞잡이들 같은 인간들이 지금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진짜? 너무 분노가 됩니다, 그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난 5, 6년간의 무능 경영과 특정 진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공정 편파 방송 이로 인해서 우리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이거 외에는 사실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잼버리 얘기는 너무 개인적인 거라 그만하고 넘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네. 자, 2018년에 이 사람들이 고대영 사장을 위법하게 해임하고 나서 양승동 사장이 이제 취임하는데 그 당시에도 저 민노총 노조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성명을 내면서 거의 양승동 사장을 밀어주다시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양승동 사장이 확정이 될 때는 양승동 사장에게 취임을 축하한다. 뭐 이런 식의 성명도 냈었고요. 그 다음에 KBS에 마치 지상낙원이 올 것처럼 모든 KBS가 바뀌고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일이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불과 5년이 지난 지금 KBS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장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고용안정협의위원회 설치가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고용안정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꾸로 이 회사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 회사의 직원들이 지금 고용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다.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민노총과 자웅동체가 된 그 무능경영진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고용안정협약이라든지 뭐 고용안정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고용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노측은 노측의 논리가 있고 사측은 사측의 논리가 있습니다. 저는 고용안정협약 그리고 고용안정위원회 필요하면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시점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권 때 야당이었죠. 그때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그 쌩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정권을 잡고 문재인 정권이 되자마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박홍근안,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잃고 윤 정권이 들어서자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각종 협회와 더불어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방송법을 개정해달라고 하는데 시점에 따라서 자기네들 입장이 다 다릅니다. 고용안정협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민노총 노조에서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경영진을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KBS 사내 게시판에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안 쳤다고 그랬죠? 네. 그랬는데 물론 그 성명서 내용 바로 수정됐습니다. 그 4, 5년 동안, 그 5, 6년 동안은 민노총이 배출한 경영진이 있었습니다. 노사 공동안정협약이 중요하면 그때 맺었어야죠. 그리고 그 두 경영진 밑에서 일하던 간부들은 99.9%가 민노총 출신이었어요. 민노총 노조 출신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5년은 민노총 사람들이 KBS를 경영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끝물에 나온 게 고용안정협약을 맺으면서 고용안정을 직원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 합니다. 네. 고용안정, 고대영 사장 이후 양승동, 김희철 체제에서 늘 위협받았습니다. 고대영 사장 때 영업이익 낸 이후에 6, 7년 동안 영업이익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년, 재작년 SBS를 비롯한 타 방송사가 1,000억, 1,50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마지막 달에 12월에 400%, 500% 보너스 받을 때 KBS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고용 안정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고용 안정이 위협받고 있었었는데 필요하다면 그때 고용 안정에 대한 협의를 하든지, 그때는 전혀 얘기가 없다가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위협이 가해지고 또 김철 사장 퇴진이 임박해지니까 이제서야 고용안정 협약을 맺겠다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내로남불이고 뻔뻔의 극치인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민노총 노조가 하는 짓이 대부분 이렇긴 한데 고용안정위원회 만들고 고용안정협약을 만든다고 고용이 안정됩니까? 근본적으로 고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이 건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내놓는 서비스나 상품이 뭔가요? 콘텐츠, 보도, 시사, 교양, 드라마, 예능 이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잠깐만요. 저 김태균 PD 왔는데 이리 좀 와보세요. 우리 김태균 PD, 우리 열렬히 우리 공투위에서 일하고 있는데 잠깐 게스트로 출연해가지고 인사 한번 드리고 가시죠. 네네네. 여기 근처에 지나가는 우리 KBS 직원들은 저희가 시도 때도 없이 예고 없이 체포해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토막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빨리 오시고. 오세요. 네. 잠깐 자리를 비켜드릴게요. 여기 앉으면 돼요. 여기 의자가 있구나. 여기 의자 있어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고 마이크를. 자, 김태균 의원님 바쁘시죠? 아니,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 아, 요즘 어떠십니까? 뭐 좀 느끼는 걸 회사 주변에서 회사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자, 김태균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주변의 어떤 분위기가요? 저 말 주변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있는 사람들은 아무튼 눈치를 엄청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리틀보이랑 팬맨 얘기를 했는데 그런 쪽은 강력한 무기가 좀 들어와야지
사람들이 뭔가 좀 느끼지 않을까. 아직도 뭐 김의철 사장 체제, 그 밑에 경영진 간부들 다 있으니까 수많은 직원들은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고 그렇지만 아직도 위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큰 막이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얘기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반 구성원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뭐랄까요? 약간 뭔가 많이 바뀌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많이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좀 갈피를 좀 잡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지금 뭐 이거는 뭐 들리는 소문이지만 10월 말 11월쯤 돼서 이제 새 사장이 온다 그러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엄청 눈치 많이 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새로운 KBS를 만드는데 우리 KBS 직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행동을 요청드리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KBS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KBS 직원들의 노력에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KBS 김태규 PD는 편성실에서 일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한다고 보긴 좀 그렇고 그냥 잘 앉아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뭐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 별로 안 생기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축적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안타까운 게 2018년에 민노총이 파업을 할 때는 사실은 뭐 파업 안 하는 사람들한테 뭐 온갖 겁박질과 팽패와 뭐 이런 것들이 벌어졌잖아요. 진짜 집단 어떤 협박 같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분위기가 되게 험악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거기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번에 2023년에 뭐 저기 사장 해임에 관한 이사 해임도 그렇고 사실 그때 강경 이사, 고대웅 사장 해임 다 위법하다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때 파업할 때 했던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진짜 반지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어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패가 벌어졌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 나왔으면서 지금은 사실은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깡패들이 그렇게 위협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려갔다가 같이 참여하고 그냥 이렇게 문명적인 신사적으로 어떤 이런 일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고 이러는 거는 저는 좀 아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시 힘을 내서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난 5, 6년 동안 그 양승동 김희철 체제에서 얼마나 우리 KBS가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김태균 PD 오셨으니까 이거 한 개만 읽어드릴게요. 태균 씨 오디오가 너무 작게 들려요. 새로운 KBS 응원합니다. 편성실 김태균 PD님 KBS 국민의 힘으로 고고. 정철웅 기자님 응원합니다는 너무 많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균 PD 잠시나마 고생하셨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자, 그럼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자, 고용 안정이 본질적으로 고용 안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회사의 경영이 건전해져야 되고요. 회사가 외부에다가 제시하는 서비스와 상품이 그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소비자라는 거는 우리한테 시청자고요. 국민입니다. 국민의 예를 들어서 20, 30%만 극렬하게 좋아한다고 해서 KBS가 잘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KBS는 수신료를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국민 전체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빗나가지 않게 어긋나지 않게 그래도 KBS가 중심을 잡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한 방송을 하고 이렇게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영방송의 독립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공영방송의 독립이 공영방송의 무슨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이야말로 정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들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고용안정협약을 맺어야 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 상황으로 몰린 이유는 바로 KBS가 그 부분에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의 제품의 상품의 퀄리티하고 KBS가 만들어내는 상품, 즉 콘텐츠의 퀄리티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제품은 나날이 발전하고 개선됐다, 질이 좋아졌다, 우리 사람들이 쓰기에 좀 편해졌다, 이게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지만은 KBS가 생산하는 제품, 즉 콘텐츠의 판단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공정하냐, 얼마나 객관적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이 다른 일반 제품하고 다른데 여기서 어긋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KBS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 급기야 경영이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러한 노사 공동선언을 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 참으로 참담한 거죠. 자, 노사 공동선언에 대해서 그럼 간단히 어제 했다는 거 뭐 여러 노조에서 다 공개를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국방송공사 노사는 수신료 분리 고지로 인한 현 상황이 공사 최대 경영위기라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고 노사 공동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여기는 합의네요. 네. 자, 노사는 수신료 분리 고지로 인한 공사의 불안정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노사는 공사 내부에서 지적하는 경영혁신과 공정성에 대해 점검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노사는 비상경영 상황에 공감하고 자구 노력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여기는 협의네요. 네. 노사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1항 8호 뭐뭐뭐뭐에 의거하여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부사항은 별점과 같이 정한다. 다 좋은 말입니다. 하나같이 좋은 말입니다. 진짜 아주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별첨에 이제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했는데 요것도 뭐 다 읽으니까 다 읽으면 다 이제 지루하실 테니까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고용안정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노사 4명씩 해가지고 노사 동수로 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고용안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라는 말이 중요해요. 자, 경영상 이유로 인한 배치 전환, 휴직, 희망퇴직, 해고의 기준 및 방안. 자, 공사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분사, 분할, 양수도, 합병, 매각 등의 사업 및 기업 조직 변동, 경영환경 변동에 의한 구조조정 시 고용안정을 위한 기준 및 방안 마련과 근로조건 조정에 관한 사항, 고용안전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사항, 고용안정위원회 내용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언론노조 노동조합, 근데 전 좀 이거 불만이에요. 왜 민노총이라는 말을 안 붙여요? 민노총 전국 언론노동조합 아닌가요? 제가 민노총 KBS 본부 조합원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명서를 쓸 때 민노총이라는 말을 쓰니까 누군가 저한테 왜 우리 민노총이라고 불러? 근데 사실 민노총 아니에요? 산하의 언론노조거든요. 그리고 KBS 본부인데 약칭으로 이노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 뭐 그거는 이제 KBS 본부 노조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분들은 새노조, 심지어 이분들이 자기들을 일노조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많다고. 왜 민노총이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성북동이란 걸 얘기해보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너 어디 사냐? 그러면은 성북동에 살아 그럴 수도 있고 성북동에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민노총이란 거를 붙여주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반감을 갖고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네가 민노총 소속이라는 것도 자기네가 보기에도 창피한 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좀 이해는 안 가죠, 그죠? 아니 민노총인데 왜 민노총이라는 말을 빼요 자꾸. 그러니까 어쨌든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장 강성원, 그 다음에 한국방송공사 사장 김희철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리고 지나가는 김에 저희 유튜브 방송을 민노총 본부노조 조합원님들도 아주 열성적으로 시청하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어제 예를 들어서 뒷얘기로 고용안정협의회 갔던 그 KBS 노동조합 관계자들한테도 이 민노총 본부노조 간부들이 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고용안정협약에 대해서 뭐 정모 씨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본부노조 조합원님들도 저희 이 유튜브를 아주 열심히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89명이 지금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뭐 이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게 무슨
우리 유튜브가 뭐 다른 밖에 있는 유튜브 하는 것처럼 뭐 엄청난 팔로워를 거느리고 뭐 실시간 시청자를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고, 단지 우리 직원들과 공유를 하고 또 지금 이 회사의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이 새 공투위가 가진 생각들을 공유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새 94명이 됐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이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누가 서명을 했습니까? 자, 제가 듣기로는 사측위원 노측위원회 해가지고 어제 노사협의회가 있었죠. 네네. 요거는 고용안정위원회고 어제 한 거는 이제 노사협의회죠. 노사협의회에서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는데, 노사협의회는 사측위원이 5명, 노측위원이 5명이었나? 아니다. 그거보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요.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 있네. 사측위원 10명, 노측위원 10명이 있는데 여기에 KBS 노동조합 관계자가 2명이 있는 것 같고, 민노총 본부노조 관계자가 8명이 있는 것 같은데, 사측위원 10명 전원, 그 다음에 민노총 본부노조 위원 8명이 서명을 하겠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나 오류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누가.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인한 사람이 KBS 김희철 사장이에요. 그리고 대표 사인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은 민노총 위원장 강성원 본부장입니다. 자, 일반 회사 같으면은 노조가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요구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망가지면은요, 사주가 그 무능하게 경영한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노조가 요구할 정도로 무능하게 경영한 그 경영진을 잘라야죠. 해고합니다. 네. 해고합니다. 근데 KBS는 참 묘하게 그 경영진을 안 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민노총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경영의 총체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 KBS 경영진과 또 민노총에 있는 거예요. 민노총 본부노조가 이 경영 참사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5년 동안 본인들이 사장을 안 쳤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 경영진과 여러 가지 어떤 논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김희철 사장, 양승동 사장 하에서 지금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담당해왔던 간부들의 99%가 민노총 출신인데, 민노총이 이 경영 참사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진짜?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으면 이 정도로 회사가 나락에 떨어지면은 사주가 해고를 시키죠, 경영진을. 그런데 KBS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현 경영진의 퇴진과 새롭게 KBS를 개혁할 새로운 사장을 염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요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뭐 모든 계약이든 회사에서의 업무든 노사관계든 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딱 단 하나의, 단 2개의 단어, 이게 사실은 모든 거를 규정하잖아요. 뭐냐? 합의냐? 협의냐? 합의면 어떻게 되고 협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의는 협의만 하면 되는 거고, 합의는 둘의 입장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만 법적인 효용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협의는 회의 한 번 하고 누군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건에 관해서 사측이 앞으로 김희철 사장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KBS의 사장을 하시고 뭐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경영상의 이유로 배치 전환, 휴직, 뭐 희망퇴직, 그 다음에 분사, 분할, 양수도, 합병, 매각, 뭐 구조조정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사측이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협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측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한 번만 만나면 법적으로 완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건에 대해서 어제 민노총 KBS 본부노조가 활동보고라는 게시물을 올렸더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잘 설명을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자, KBS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채택,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늘 사측과 긴급 노사협의회를 열고 고용안정위원회 협의 등의 내용을 담은 KBS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채택을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자, 여기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노사 공동선언문의 핵심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용안정위원회가 마련됐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 선언에는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이외에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비상경영 상황에 따른 자구 노력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노사가 서명한 이번 합의서는 체결일인 오늘부터 당장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고용안정위원회는 공사의 분사, 분할, 뭐 양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로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협의체 기구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 저는 쇼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때 KBS 내에서 민노총 노조가 3,000명이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2,000명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있는 요 바로 앞에 입구에 아직도 이제 민노총 노조 3,000 조합원 달성 기념비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매일 보면서 그 비석을 보면서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쇼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민노총은요 KBS 직원 여러분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합의서라도 맺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 전 바라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까지는 드릴게요. 김희철 사장은 합의해줬어야 됐어요. 협의가 아니라 합의한다 라고 해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내라면 대담하고 담대하고 정말 통 크게 나가기 전에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했어야죠. 그런데 협의라는 문구를 마련해가지고 노축으로부터의 요구를 듣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협의로 마무리를 했는데 정말 본인이 그랬잖아요.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자기가 KBS의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지키겠다. 그랬다면 사내답게 합의에 사인해줘야죠. 저는 사내로서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이제 장두희 의원께서 민노총 본부노조가 KBS 직원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이 합의 내용만으로 보면은 저희가 보기엔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네. 자, 고용안정위원회는 자, 본부노조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용안정위원회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미증이유의 위기 속에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고용안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도움의 양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은 한 몇쯤 될까요? 뭐 도움이 있긴 하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어제 이 합의했다는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가 사실은 뭐 이게 참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저희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근로자가 노동자가 자기의 고용 안정, 신분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하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노총 노조가 이런 합의 아닌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은 하나.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KBS 직원들의 신분 안정을 지켜주겠다고 했던 김의철 사장의 사전 6월 달의 발언은 사실은 이것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자 쇼에 불과했다. 리더로서 또 남자로서 사내로서 담대하지도 못했다. 결단력도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부끄러운 면이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를 하는 노사협의회를 할 때 민주노총 본부노조 조합원 한 100여 분께서 이제 피켓팅을 하셨다고 그 본부노조 게시물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의 어떤 뭐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근데 단 하나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 물론 지금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도 코로나로 감염이 돼가지고 아직도 5일 동안 격리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마스크 사용에 대한 어떤 그 규칙이라는 게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 일상적으로는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어저께 여기 피켓팅 하신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셨더라고요. 그것도 검은색으로 통일하신 거 보니까 노조에서 나눠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왜 마스크를 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간단한 그냥 추측입니다, 이거는. 네, 추정을 말씀드리면은 네.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국회 뭐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네. 그 의원들이나 또 장관들 이런 네.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던 코로나 시기에 보면은 사실은 평소보다는 좀 뻔뻔하고 좀 과격하고 뭐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스스로를 조금은 숨길 수 있는 안정적인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하셨던 분들이 뭐라고 했다라기보다는 민노총 본부노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이해가 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회사가 미증위의 위기를 겪는 상황일수록 개개인이 저는 당당하게 나서서 뭐 저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당당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개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KBS 내부 문제를 다룬 유튜브 네.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아이고 106명이 됐다가 네네. 네. 한우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용 안정은 종이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고용 안정은 진심으로 편파 방송 없는 정직한 방송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저도 이분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어제 있었던 그 고용안정위원회에 대해서 본부노조가 이렇게 해석을 했죠. 상당한 의미 부여를 했는데 그럼 다른 노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출범을 한 가치노조 여기 이제 가치노조가 어제 또 의견을 또 냈네요. 오늘 새벽인가요? 오늘 아침. 자 결국 밥그릇 지키기라는 불명예만 남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언론노조 KBS 본부와 K회사의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철밥통의 대못받기라는 일부 언론의 비난 속에서도 혹시 협약으로 절망적 상황에도 우리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율배반의 심정으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대표성을 이뤄가는 교섭대표 노조와 시한부 사장이 서명한 합의서 내용은 눈을 의심케 합니다. 자, 합의문에 따르면 구조조정에 나서는 회사는 고용안정위원회에서 협의만 하면 배치 전환과 휴직, 희망퇴직은 물론이고 정리해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가 반대해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이런 협의체는 우리의 실질적 고용안정 보장에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 경영실적과 10월부터 본격화할 수신료 분리징수 여파를 고려하면 올해 우리 회사의 적자는 1천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사장은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고용안정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지만 이번 합의를 앞두고 사측은 합의를 협의로 바꾸고자 요구했다고 합니다. 합의는 노사 양측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협의는 단순히 사측의 의견 수렴 절차로도 충족된다는 건 대법원 판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대표 노조는 사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밥그릇 지키기에 골몰한다는 불명예만 남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시행 요건과 2022년도 단체 협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협약을 맺고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구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회사를 지킬 능력이 없고 고용안정을 지킨 자신도 없다면 사장은 지금이라도 조용히 자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지켜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사장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무의미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인 게 아주 팩트를 지적한 게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귀에 착착 들어오는데 철밥통의 대못받기라는 일부 언론의 비난 속에서도 혹시 협약으로 절망적 상황에도 우리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율배반의 심정으로 그 결과를 바라봤다. 맞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식이 돼버린 거예요.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사측이나 노측이나 다 고용 안정도 지키지 못하고 그야말로 불명예만 떠안게 된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지난 5년, 6년 동안 늘 그랬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있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 한 개 드릴게요. 홍두표 사장이 역대 사장들 다 하나씩 잘한 건 있어요. 뭐, 네. 아니, 홍두표 사장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홍두표 사장 뭐 했습니까? 수신료 통합징수 이뤄냈죠? 그 다음에 박건사 사장 뭐 했습니까? 그 IMF 때 근무후기 운동해가지고 그럼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네네. IMF 극복에 사실은 큰 도움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정현주 사장. 정현주 사장도 뭐 좋은 일 많이 하셨죠? 네, 한류 세계화에 좀 기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KBS 아메리카 만들고 KBS 재팬 만들고. 네네네. 김인규 사장 때는 수신료 인상 직전까지 갔죠. 이병순 사장 중간에 있는데 이병순 사장 그분은 정현주 사장이 사실은 그 완전히 망쳐놓은 경영 실적을 또 순식간에 돌려놨죠, 그죠?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결과는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김인규 사장 지나서 짧게 그 1, 2년 보낸 그 사장 빼고 쭉쭉쭉쭉 패스하고 네. 고대영 사장 영업이익 냈잖아요. 영업이익도 냈고요. 네. 태양의 후예부터 시작해서 그때 콘텐츠 경쟁력이 괜찮았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그 민노총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양승동 사장 때 잘한 건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게 있죠? 연구동의 주차장 굵었어요. 그 양승동 사장 최대 지적이라고 하던데. 사실은 네네. 고대영 사장 때 연구동을 개발을 해서 네. 사실은 이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려고 했죠. 그걸 망가뜨리고 주차장에 줄을 걷다고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걷습니까? 아, 본인이 직접 그진 않고 네. 그거 사업하는 거에 사실은 그 정도 예산이면은 본인이 결제하지도 않았겠죠. 그 밑에 이제 양승동 사장이 임명한 뭐 누군가, 네.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옛날에 뭐 저기 미래방송센터 지으면 뭐 리베이트 받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셨나? 그분이 요즘 그런 비슷한 일을 하지 않나요? 뭐 모르겠는데 그거는. 네. 그런데 어쨌든 당시 그 시설 관리 뭐 담당자가 하셨겠죠. 네. 양승동 사장 때 지적하면은 줄긋기 빼놓고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있습니까? 혹시 아니 우리가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생각나는 거 하나는 네. 저기 뭐 편집실 만들어줬다고 많이 얘기하게 하더라고요. 자, 이게 경영자의 능력은 뭐 하나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그로 인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아, 돈 써가지고 편집실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런데 적자예요. 불공정 방송이에요. 편파 방송이에요. 아니 그 편집실을 만들어줬다라는 거, 편집실을 만들어준다라는 게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편집실을 만들어서 이 PD들이나 외주 제작사나 이런 분들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환경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콘텐츠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결국은 그럼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KBS가 콘텐츠를 통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이게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목표와 결과를 뒤바꿔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생각나는 게 전 없어요. 줄긋기 외에. 아, 네. 김희철 사장 때 뭐 성과 낸 거 있나요? 민노총 옷 바꿔 치기 조작 사건 뭐 이런 거? 그건 뭔가요? 9시 뉴스에서 민노총 약간 오버했는데 옷 바꿔 치기 해가지고 화면 바꿔 치기 했잖아요. 옷 바꾸고. 자, 네. 치적이라는 것과 실책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아, 네네. 실책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치적으로 얘기해버리면은 실제로 그게 치적이라고 느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데이터 경영한다고 엄청나게 CI 있다, CI. 실책입니다. 아니, 김희철 사장 CI 했어요, CI. 근데 그거 써먹지도 못했잖아요. 돈까지 몇 억 썼잖아요. 그거 KBS 직원들 중에 네. 그 CI 변경을 네. 새롭게 CI를 만드는 거를 아마 찬성한 사람은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데이터 경영한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잖아요. 조직 개편도 실패했죠. 하지 못했습니다. 한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시도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희철 사장의 업적은 CI를 시도했고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데이터 경영을 시도했어. 그게 김희철의 업적이야. 자, 시도에 의한 시도를 네. 위한 시도의 경영진이 바로 김희철 네, 사장님이신데 네. 그래서
이 가치노조, 이 MG노조라고 불리는 가치노조도 어제의 협의가 결국은 밥그릇 지키기라는 불명예만 낳게 됐다. 확실히 하려면 하든지 하지 않으려면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 하자니 그 이후에 벌어질 법적인 문제들이 염려가 되고 그래서 CYH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네. KBS가 CI를 바꿨나요? 자, 김희철 사장이 이 경영과 마케팅에 대한 탁월한 해안을 근간으로 해서 KBS의 CI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KBS가 50주년을 맞았으니까 대대적으로 우리가 CI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CI 개편 작업을 한참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CI라는 거 좀 아는 사람들은 이게 CI가 CI 디자인 바꾸는 예산으로 끝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 이후에 벌어질 행정적 절차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감당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다 떠나서 CI 하겠다고 한 10억 정도 뭐 예산 잡았었나요? 그리고 이미 뭐 그 디자인 시안 만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몇 억을 썼는데 중간에 그 시안들이 나왔는데 직원들이 보고서 경악을 했죠. 아니 자 조금 전에 네. 왜 CI를 바꾸려고 한다고 했죠? 50주년 KBS 창사 50주년. 아니 창사 50주년이면은 무조건 CI를 바꾸는 게 맞다고 한다면 결혼 30주년이면 문패 바꾸고 탄생 10주년이면 이름 바꾸고 그래야 됩니까? 머스트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김희철 사장님은 워낙 그 이쪽에 이 어떤 디자인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이렇게 해안이 있으셨나 보죠. 자 패스하고 네. 어제 그 이슈로 계속 넘어가죠. 그래서 CI가 나가리 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사실상 나가리 됐다고 하고요. 이런 비슷한 건이 또 있어요.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래방송센터 그 건축한다고 사실은 미래방송센터 그 설계 용역에 56억 원이 들어갔는데 56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KBS에서. 국민이 내주신 56억 원 그거 2,500원으로 나누면 몇 가구가 낸 거죠?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한 몇십만 가구 되나요? 100만 가구? 100만 가구 되지 않을까? 그거 잠깐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금액이 그냥 홀라당 날라갔어요. 그냥. 근데 진짜 웃기는 거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김우철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거 결산할 때 처리했거든요. 손실 처리했거든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리고 진짜 웃기는 건 아무도 책임을 안 물어. 자,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실책이 실적이다. 그래서 그 실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망감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황당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자, 다시 또 고용안정협의로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치노조가 어제 있었던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통렬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KBS 노조는 어저께 그거 하고 나서 바로 또 입장을 냈었어요. KBS 노조도 비슷한 의견이죠. 이번에는 장 의원님께서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고용안정 합의를 협의로 바꾼 김희철 당장 사퇴하라. 이렇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대위기로 회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김희철 사장은 지난 7월 10일 방송법 시행령 관련 사장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직원에게 고용안정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단언했습니다. 한 가지 직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니고 김희철 사장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고용안정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노동조합과의 협약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제 8월 24일이죠. 김희철 사장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약속을 여지없이 깨버렸다. 노동조합의 성명서입니다. KBS 노동조합이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을 막기 위한 노사 고용안정위원회를 허울 좋게 만들었지만 위원회에서 다룰 중요 사안들을 합의한다는 당초안을 뒤집고 협의로 바꿔놓은 것이다. 자, 노사협약에 있어서 협의와 합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협의란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비교해 합의란 논의를 거쳐 서로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용어는 의견의 일치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다. 자,
자, MG노조인 가치노조와 KBS 노동조합은 합의와 협의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명백히 구분해서 따졌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뜻인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의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의 합의를 구분했습니다. 대법원 2012년 6월 28일 선고 2010-380007의 그 판례죠, 이게요. 자, KBS 노동조합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물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고용안정협약에서 합의를 협의로 바꾸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뭐 너무 기니까 다 읽지 마시고요. 뭐 간단하게만. 네, 마지막으로 네. 결구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무능경영 경영참사로 회사가 이직영이 된 것도 억울한데 고용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거짓말로 KBS 노동자들의 생명줄까지 끊어버린 김희철 사장은 얼마 전 국고보조금 100억 원을 날려버린 사태에 대해서 우리 일터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KBS 노동조합은 우리 KBS 노동조합의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김희철에가 있는 거죠. 김희철 사장과 경영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어제 성명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KBS 노동조합이 또 주장한 게 이런 게 있죠. 즉각 허울뿐인 협의뿐인 고용안정협약을 파기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라. 자, 여기서 판단, 추정,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경영진인 김희철 사장이 담대한 진짜 남자라면, 상남자라면 이미 합의했겠죠. 사실은 그 정도까지의 리더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잠깐 지나가는 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그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그 노사협의회 과정에서도 KBS 노동조합 관계자에게 민노총 본부노조 관계자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 정모 씨가 유튜브를 하면서 KBS 노조나 방송인연합회가 이 고용안정협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8월 18일이죠. 8.18 도끼마련 사건 일어난 날에 자, KBS 민노총 본부노조가 이랬어요. KBS 노동조합은 고용 안정화 협약 체결 방해를 중단하라. 여기서 제 이름을 언급하고 제 사진까지 넣어놨어요. 잠깐만, 정모 씨가 정모 씨 맞죠? 지읒 이응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 네. 반대했어요? 부정적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이런 고용안정 협약이 그 당시에 초안으로 사실 어제 나왔던 내용하고 맨 처음 나왔던 초안하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잖아요. 초안을 보면은 진짜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은 민노총 노조가 좌충우돌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철웅 위원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용안정협약,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경영을 건실하게 하는 거고요. 건실하게 경영을 할 만한 경영자를 임명하고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관리해가지고 회사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끔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그 다음의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회사의 경영진의 경영권을 다 내놓고 노동조합에게 다 양보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민노총 KBS 본부 성명의 제목이 KBS 노동조합은 고용 안정화 협약 체결 방해를 중단하라 하면서 정모 씨를 언급했어요. 그렇죠? 체결 방해를 중단하라고 민노총은 얘기를 했는데 합의를 협의로 바꾼 사측의 안을 받아들인 민노총의 행위야말로 고용 안정화 협약 체결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KBS 본부노조가, 민노총 본부노조가 깡통뿐인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합의를 한 거는 사실은 초기에 비상식적인 진짜 어떻게 보면은 허황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고용안정협약에 관한 초안에 대해서
이사회도 그렇고 외부 여론도 그렇고 아니 이거 나오자마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에 났다는 등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웃기는 게 저 조선일보에 이렇게 연락하는 기자 없어요. 제가 근데 이미 그런 식으로 됐으면은 민노총, 본부노조 조합원, KBS 노조 조합원, 가치노조 조합원, 무노조 조합원 다 알게 돼요. 순식간에 KBS가 어떤 데인데 그러면은 이게 공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그 다음에 요즘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까지 나오고 분리징수 사태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KBS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면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고 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관심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다 보죠. 그런데 애초에 고용안정 협약 초안에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대니 그게 과연 여론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KBS 이사는 KBS 이사대로 그분들이 책임이 있어요. KBS 이사가 이 한국방송공사의 어떤 경영의 가장 최고의 어떤 관리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경영진이 이런 노조와 경영권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이사회가 가만히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라고 법적으로 무사하겠습니까? 법적으로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몇 분이 아주 적절하고 재미난 멘트를 날리셔가지고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별크랭님, 어제 고용안정협약은 비상식적인 접근으로 결과적으로 우승골 됐음. 맞습니다. 그리고 굿데이님, 그릇 안 되는 사람은 아웃! 차기 사장의 조건은 유능을 최우선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 본부노조가 뭐 저와 김원 위원을 이렇게 사진까지 쓰면서 여기다 한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철밥통 지키기 이런 프레임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이게 일에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이런 걸 우려해야 돼요. KBS는 국민에게 어떻게 우리가 보여질지를 생각 안 하면서 우리가 무슨 무소불위의 무슨 권력입니까? KBS가 무슨 통뼈예요? 국민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조직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런 생각이 나오는 이유가 민노총은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 우리 진영과만 함께 하면 된다는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또 있는 사람들끼리 그나마 있는 거 가지고 여기서 우리끼리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밖에서 어떻게 볼까요? 제가 말한 거는 항상 이런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민노총 노조가 우리 유튜브를 너무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근데 말씀하세요. 있는 사람들끼리 그나마 있는 거 가지고 여기서 우리끼리 살겠다 선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딱 맞아떨어진 시점이 있었습니다. 양승동 사장 들어왔을 때 민노총 출신이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간부가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끼리 먹고 살겠다. 이거 그 당시에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교해보면. 자, 그 다음에 노조에 짝짝꿍하고 있는 경영진이 우리끼리 협약을 맺어서 우리는 안전하게 해보자, 안전할 테니까 나 좀 믿고 나 안 잘리게 해줘,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 과연 KBS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국민이 보기에도, 정부가 보기에도, 이사회가 보기에도, 그 다음에 다른 노조가 보기에도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향의 고용안정협약을 만들어서 그런 걸 요구하고 관철하는 그런 노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런 얘기조차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이 맞고요. 이 당시에 판단과 추정,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했던 우려가 사실은 어제 고용안정협약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아니 근데 나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얘기는 해야 돼. 자, 저와 김원 의원의 사진을 걸어놓으면서 KBS 노동조합이 고용안정화 협약 체결을 방해한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힘이 센 사람입니까? 제가 김희철한테 전화해서 어이 김희철 사장, 그 고용안정화 협약 체결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네, 정철웅 후배님,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무리하시는 발언이 나올까봐 접고 들어가고요. 네네. 우리 고용안정협약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5분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시간 많아요, 우리. 아니, 다 다른 주제를 한 개 얘기하고 싶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송의 사유화. 네. 그래서 요거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네. 마지막으로 방송 사유 한 10분 짚은 다음에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죠? 아니, 어제 누가 저한테 보내주는데, 네네. 블라인드에, 저 블라인드 안 쓰는데,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수신료 팔아먹은 치읓 이응은 당장 해임되어야 합니다. 네. 뭐 이러면서 뭐 이래요. 팔아먹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힘이 세요. 조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네. 김희철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이, 김희철 사장, 고용안정협약 체결하면 안 돼. 그러면 김희철이 그거 말 듣냐고. 근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이, 대통령, 당신 이거 수신료 분리징수해. 그러면은 윤석열이 들었냐고. 정말 잘못된 거는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를 갖고 온 것은 현재 경영진이고요. 그걸 풀어야 되는 사람들도 현재 경영진입니다. 제가 역대 사장들 보면은요, 위기의 순간에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협의하고 KBS에 이롭게 되도록 많은 대외적인 활동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초롱이라는 사람은 이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결정하거나 판단하는데 어떠한 권한도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좋은데, 이 말은 맞는 말이야. 뭐야? 지난 5년 동안 난 계속 평직원이었어. 심지어 팀장도 아니었고, 아무런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야. 왜 나보고 그래? 진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6충 임원실에 계신 분들한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거 고용안정협약 안 수정안 경영진이 바꿔가지고 들고 왔잖아.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네. 세게 한번 질렀으니까는 이제 또 소프트하게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네네네. KBS에서는 6층이 임원실이라고 하죠. 사장, 부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부장들 진짜 거기 디륵디륵 다 있는데, 요즘 이 임원들을 거리에서, 복도에서, 식당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본 사람들이 없다고 해요. 본관 식당에서는 몇 명이 목격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잠시 식사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본관 6층에서 1층으로 직행 엘리베이터를 지하 1층으로 직행 엘리베이터를 타서 후딱후딱 밥을 먹고 직원들이 볼까봐 냅다 도주해서 다시 엘리베이터로 해서 6층으로 도주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군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 무능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죄악은 자기가 무능한 걸 모르는 모렴치예요. 그런데 사실은 약간의 모렴치는 좀 남겨둔 것 같아요. 염치는 남겨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창피하니까 복도도 돌아다니지 못하고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를 갖고 온 이 경영진들이 자신의 과오를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요? 모렴치가 아니라 네. 지금 김희철 경영진의 무능과 이 내로남불과 위선과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언제 망해도 모를 정도로 망가진 이 상황에 분노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이 분노, 이게 너무 두려워서 직원들 많은 데 갔다가 싸다고라도 한 대 맞을까 지금 쫄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모렴치든 두려움이든 하여튼 KBS 내에서는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영진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김희철이라는 사람이 어제 임원회의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쭉 이제 전달이 되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거 KBS에서 이거 임원회의 내용 쭉 배포되는 거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100% 개런티 못합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고보조금이 빵원으로 이제 망가졌잖아요. 그죠? 이건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2006년인가 그 당시에 KBS의 여러 직원들, 그 다음에 경영진까지 총력전으로 나서가지고 예산 100 몇십억 원을 따내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건데, 김희철 이 순간에 이거 다 날렸어요. 이 예산까지요. 자, 이거는 어떤 예산이냐면은 KBS가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은 이윤을 창출할 수가 없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 보조금으로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방송을 하는 방송 제작비와 또 송출하는 송출비인데 그게 제로가 돼버린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김희철 사장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하도 한심한 말을 많이 했는데 네. 제일 한심한 말 이거 수신료 미납률과 징수 비용에 따라서 수익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외 방송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만한 얘기. 하나마나한 얘기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린 게요. 방송법 53조에 대외 방송은 KBS의 역할로 규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중단할 뭐 수가 돈이 없죠. 없다고 그래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한 얘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김희철도 그걸 알기는 아는 것 같아. 나중에 보면은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쓰긴 해요. 근데 그거 알면서 왜 이런 소리를 해? 당연히 해야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진 본인. 자, 이 얘기에 관해서 어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자, 똑같은 국고지원금을 받는 KBS도 받고 EBS도 받고 아리랑TV도 받고 할 겁니다. 자, EBS가 국고지원금을 받는데 EBS 사장이 기재부를 여러 번 찾아가서 읍소를 했답니다. 그게 경영진의 역할이에요. 김희철 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분들이 정말 KBS를 사랑한다?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나 또 외국인 여러분들이 KBS의 방송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삭감되거나 제로가 될 것 같으면 먼저 뛰어서 그 지원금을 갖고 왔어야죠. EBS는 그렇게 했습니다. KBS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아니, 이 사람들 말이야. 아니, 경영진은 기본적으로 영업사원인 거야. 모든 회사는. KBS는 회사가 아니야? 근데 이 인간들 봐. 사장, 부사장, 전략기획실장, 편성본부장, 제작본부장, 보도본부장 뭐 이런 사람들 맨날 사내 구내식당에서 밥만 처묵하고 어디 나가서 무슨 영업활동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자, 기업 조직은 영업이 최우선이죠. 그런데 영업이 필요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건 노동조합이에요. 이분들이 노동조합에 오래오래 몸담고 있다가 노동조합의 지원으로 경영진이 되다 보니 이 영업이 중요하다, 영업이 필요하다라는 현실적 개념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남영진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다 정리해가지고 저기 노동조합하고 같이 고발을 했잖아요, 그죠? 네. 제가 무슨 없는 자료를 뭐 비밀 자료를 뭐 사기를 위반해가지고 뺀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다 게시된 내용이에요, 그죠? 자, 거기에 보면은 사장, 부사장, 감사, 편성본부장, 뭐 보도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법카로 뭘 먹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이런 거예요. 내부 직원들하고 먹거나 무슨 사후회하고 먹거나 무슨 어디 뭐 계열사 누구하고 먹거나 무슨 뭐 아니 뭐 언론인 무슨 뭐 누구하고 먹거나 뭐 이런 거래. 근데 진짜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흔적은 몇 개 있긴 해. 근데 거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경영진이 내 업무 추진비 이렇게 썼어 라고 낸다면 그 결과는 이렇게 돼야 되죠. 광고주 미팅, 제작비 협찬을 위한 무슨 기업과의 만남, 혹은 수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만남,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이 사내 내부 직원들과의 밥값으로만 그게 점철이 쭉 됐다면은 경영진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도 돈만 주면 사내 직원들하고 밥 열심히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그게 회사 돈으로 지 밥 처먹는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도대체. 근데 어제 그 김희철의 발언에서 가장 황당한 얘기는 사실은 여기 나와요. 뭐냐?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태로라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전략기획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람.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사고는 경영진이 쳤는데 직원들아 알아서 마무리해라. 나는 몰라.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이 발언이 이게 용납이 됩니까? 진짜 황당한 게 김희철도 그렇고 최선욱도 그렇고 웃기는 짬뽕이야 이건 진짜. 아니,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경영진과 전략기획실의 역할이라고. 아니 근데 지금 그분들한테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무능한 경영진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롭게 KBS를 만들자고 저희들이 나선 겁니다. 정말 황당한 멘트죠. 멘탈 진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는데 매일 보니까 이렇게 분노 지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장 의원님이 아까 뭐 방송의 사유와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거 뭐 자, 그 KBS 내에서 방송의 사유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방송을 팔아먹은 일들이 되게 많이 있죠. 맞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윤주호를 출연시켰다든지 혹은 기자나 PD들이 자기 책을 출판해가지고 출간한 다음에 옆 프로그램에 책 소개에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지가 민노총 조합원인데 민노총 보도를 하면서 유리하게 민노총에만 유리하게 보도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민노총의 범법행위를 약하게 보도하는 식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보도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마치 아닌 것처럼 하려고 화면을 바꿔치기 한다라든지 이런 거 다 방송의 사유화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단독 보도가 떴죠. 김모 아나운서. 야, 근데 이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분 유명한 분 아니에요? 유명하죠. 근데 라디오 뉴스 하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하셨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자가 기사를 쓰잖아요. 그리고 아나운서가 방송을 합니다. 뭐 잘못된 문구가 있으면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이거는 이렇지 않느냐라고 얘기 사전에 하고 진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편의적으로 특정 진영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기자가 기사 쓴 거를 박박 긁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슬쩍 고친 거를 갖고 방송을 했어요. 황당하게 짝이 없네요. 이거 뭐 회사입니까 그게?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징계가 있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양승동 사장, 김유철 사장 이때부터는 이게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공정 방송에 항의하고 성명하고 며칠 농성하면 해인데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여자 건드리고 어디 가서 돈 삥땅하고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업무 방해하고 어디 가서 무슨 진짜 회사 망신 다 시키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은 또 큰 문제 없어. 그게 내 편은 무죄, 네? 내 편 아닌 거는 무조건 유죄인 거죠. 그런 거죠. 네. 근데 이 김모 근데 이분이 뭘 했어요? 그 뭐 트로트곡을 갖고 뭐 가수로 데뷔한다고 하는데 자, 뭐 내가 회사 그만두고 트로트 가수가 될래 할 수 있어요. 네? 나 그만두고 할래. 아마 KBS 직원으로 있으면서 뭐 어디 강의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로트 곡을 뭐 발표할 수 있겠죠? 이분이 가수로 데뷔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곡이 어떤 겁니까? 이분이 이제 도전 골든벨을 오랫동안 진행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또 차용을 합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이거는 회사 무형 자산 절도행위지. 그런데 뭐 거기까지 그렇다고 쳐요. 이분의 이 트로트곡 데뷔 방송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네. 어떤 방송사에서 이분을 그렇게 이분의 가수의 잠재력을 높이 사가지고 데뷔를 시켜준답니까? 자, 조금 얘기를 아주 예전으로 돌려볼게요. 네네. 그 아나운서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프리 선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범수, 김명찬. 근데 이분들이 사표를 쓰고 프리하기 전에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원으로 있으면서 특정 KBS 내 방송에 나가가지고 자기를 막 홍보한 적이 없어요. 이건 범죄 행위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기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식당을 한 개 차린다고 쳐요. 그런데 그 식당을 홍보하는 내용을 어떤 특정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막 홍보를 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지나가기 전에 네. 자, 골든벨이라는 건 KBS의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이렇게 일종의 상표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상표나 저작권법에서 규정된 그 상표권에 관한 사항에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KBS의 지적재산권 부장님이 지금 누구죠? 박모 부장님 있죠? 예, 박모 부장님. 예전에 무슨 뭐 진미에서도 활약했었다는 그 네. 박모 부장님 계시는데 박모 부장님 이거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KBS의 상표권이 이렇게 막 이용돼도 되는 거예요? 자, 네. 박모 부장님께서 네. 신곡 골든벨을 울려라에 대해서 저작권의 위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네. 요거는 패스한 다음에 네네.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출연한다는 거예요. 이 신곡을 가지고. 어떤 방송사가 이렇게 이분의 가수로서의 잠재력을 인정한 겁니까? 이분이 사표를 쓰고 프리랜서가 돼서 TV조선에 나온다. 네. 연합뉴스에 우리 나온다. 박수치고 응원하죠. MBN에 나온다. 상관없습니다. 네네네. 아,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디에요? 지금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8월 28일 오전에 KBS 1TV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KBS! 말이 됩니까? KBS가 신인 가수 김홍성 여기 뉴스까지 기사까지 나왔으니까 읽어주시죠. KBS가 김홍성 신인 가수 김홍성의 가수로서의 잠재력을 그렇게 인정했다. 네, 그래서 자, 기사 내용 읽어볼게요. 네. 23일 뉴스원 취재 결과 김 아나운서는 25일 신곡 골든벨을 울려라를 발표하고 트로트 가수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 물론 본업인 아나운서 업무도 계속 맡는다. 와, 너무 당당하다. 자, 골든벨을 울려라는 과거 KBS 1TV 도전 골든벨의 간판 MC였던 김 아나운서가 첫 녹화에 참여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같은 곡으로 당시 청소년이었던 전제 3040 세대에게 열심히 살아가느라 힘들었겠지만 용기를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김 아나운서는 트로트 가수로 새로운 도전을 한 이유에 대해 이날 뉴스원에 도전 골든벨은 지금 나를 있게 한 프로그램으로 300개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30만 명의 친구들과 인연을 맺었다. 골든벨을 울려라를 통해 이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 아나운서는 25일 신곡 골든벨을 울려라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뒤 오는 28일 오전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해 신곡 무대를 최초로 공개한다. 이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무대에서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 이게 팩트거든요. 네. 팩트인데 비록 팩트를 우리가 지적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이분을 이제 비난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이어갈게요. 우리 김모 아나운서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K-팝과 한류 확장에 큰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응원합니다. 네. 그런데 자, 방송법 53조에 보면은요. 자, 이사, 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라고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 2항에 보면은 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트로트 가수가 비영리로 일을 하는 그 직업인가요? 그런 건가요?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자, 전국에 계신 트로트 가수 여러분들은 비영리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특히 우리처럼 국민이 내주신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뭔가요? 이해 충돌 방지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자, 이거 교양 2국 ECP 8월 28일 아침마당 이 제작 기획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명불허전, 절대 포기 못해, 가수의 꿈 이러면서 이미 성공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포기하지 못한 꿈이 있다. 모두가 선망할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두에 도전하는 이들이 아침마당을 찾아왔다. 올해 KBS를 대표하는 아나운서였지만 신곡과 함께 가수로 돌아온 김홍성.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물론 예전에도 KBS 아나운서들이 장기자랑하듯이 여기 나와서 한 거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연말연시 프로그램에 뭐 청백전 할 때 저 아나운서 대표가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거지, 사실은 트로트 가수로서 전업을 하면서 음반까지 취입을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신곡 발표하면은 이거 다운로드 받고 어디 음악 앱에서 음원 앱에서 그 플레이 되면은 이제 저작권 요구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거 누가 받죠? 본인이 받죠. 본인이 받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거 영리 활동 아니에요? 영리 활동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꼼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김희철 사장이 KBS 비즈니스 사장으로 있을 때 성과급을 받았죠. 네, 몇 천만 원. 네. 그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강태원 복지재단에 출연했죠? 출연을 했습니다. 네네. 저는 김홍성 아나운서가 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해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기부금을 많이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김홍성 아나운서의 가수 데뷔를 저도 축하드리고 네. 또 가수로서의 어떤 성공을 기원하지만 네. 그 부분에서 KBS가 규정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사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거 사규를 떠나서 양심의 어떤 문제죠. 공영방송이라고 우리가 국민의 수신료가 대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과연 어디가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아침마당이라는 회사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이렇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좀 통촉하여 주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KBS에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감사님. 늘 공정하신 감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공정해요?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공정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그 감사님이 유명한 거 있지, 그거 알죠? 감사님이 2017년 9월 23일인가? 그 다음에 10월 20일쯤에 두 번에 걸쳐서 코비스에 아주 유명한 게시물에 이름을 같이 올리셨어요. 그게 이른바 KBS 블랙리스트 문건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감사님이 이름을 올린 문건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그 당시에 간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했어요. 보도본부 출신. 그 제 이름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적폐. 대한민국 KBS의 감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부역자. 오마야. 공범자. 어이구. 그렇게 말하신 분이 지금 감사로 계세요? 새롭게 바뀐 KBS에 너네들의 미래가 있겠냐? 이야, 이분 뭐 어마어마한 분이신데요? 너네들과 기자로서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야.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사실은 이거 감사님뿐 아니에요. 김의철도 거기에 했었고 손관수도 거기 같이 이름 올렸어요. 자, 이 감사님이 공정하다고 제가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공정하게 처리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민노총과 특정 진영에 대해서는 매우 공정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진영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게 하실 분 같은데 이번에는 이 김모 아나운서 거는 눈 부릅뜨고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조지 오웰이 그랬죠? 정확히 어떻게 되죠? 조지 오웰의 어떤 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근데 어떤 동물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 감사님은 KBS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정해. 그렇지. 근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더 공정한 것 같아.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KBS에 있는 사람들은 경영진은 무능하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능한 사람이 있다. 특별히 불공정한 사람이 있다. 딱 두 사람 이름만 대보세요. 누구예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영명하신 김희철 사장님과 또 이제 그 박찬욱 감사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과 감사가 협의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판단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무슨 뭐 엔터테이너도 아니고 또 이게 어떤 분들은 또 회사 아닌 그런 데서도 어떻게 알고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직원분들도 보시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떠드는 얘기가 뭐 다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뭐 저희가 제시하는 어떤 이런 정보라는 것들이 아주 뭐 크게 의미가 있거나 유익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자, 지금 어떻습니까? KBS가 불과 한 달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백척간두의 어떤 위기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KBS 직원들과 우리 또 새 공투위 위원님들 그리고 KBS 노동조합 조합원들 저희 방송인연합회 회원님들 이런 분들 모두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만이라도 KBS에 닥친 이 위기의 본질과 문제의 본질이 뭔지 이렇게 논의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앞으로 좀 공유를 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얘기했는데 이 결론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엔? 자, 이 체제를 빨리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KBS 주역으로 나서서 정말 국민들의 품으로 KBS를 돌려드려야겠다라는 결의와 의지를 다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희철 사장이 2021년 12월에 취임했죠? 그렇죠. 자, 2021년은 김희철 사장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 2022년에 KBS의 경영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상반기만 한 1,000억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2022년. 자, 2022년은요. 영업손실, 우리 회사는 사업손실이라고 하죠. 영업손실이 90억 원, 당기순손실이 117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자,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영업손실 498억 원 나왔습니다. 아, 그게 상반기 전부예요? 2, 4분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누적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2022년도에 자, 봐요. 지상파 방송사, 그다음에 케이블 PP, 그다음에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 케이블 SO, IPTV 할 것 없이 딱 2개의 회사만 빼고는 다 흑자였어요. 작년에 SBS가 1,000억 넘는 흑자가 났죠? 그렇죠. MBC가 566억인가요? 아니, 그만큼 그래서 났죠? 저도 한번 보너스 450% 받아보고 싶어요. SBS 그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런데 수신료 분리징수가 진짜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폭망이죠. 김의철이 2021년 12월에 취임한 이후에 수신료 분리징수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600억 원을 까먹었어요. 그럼 더 이상 뭘 보겠습니까? 수신료 분리징수 되면은 1,000억 원, 2,000억을 까먹을지도 몰라요. 네네. 자, 어제 고용안정협약 고용안정위원회 만들었다고 하는데 KBS 직원 고용 보장 됩니까? 그거 사실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어제 시도, 노동자로서 자신의 신분과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한 시도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다만 합의가 아닌 협의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지만 어제 노동자로서의 그 시도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노동조합이 뭘 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제 말은 네. 어저께 그런 고용안정위원회 설치한다고 그래서 지금 김희철이 벌써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600억을 까먹었는데 KBS 직원의 고용이 보장되냐고요. 자, 이제 쿨다운. 정말 분노한 것 같은데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김희철을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KBS 직원이 KBS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면 김희철을 자르지 않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김희철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멘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KBS의 영명하신 김희철 사장님, 박찬욱 감사님, KBS를 떠나서 좀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KBS 직원들을 위한 사실은 솔직한 바람이에요. 네, 저희가 드릴 말씀은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고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현안에 대해서 비평하고 저희 의견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에놀라 게이가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다음 주에 떨어질지 그 다음 주에 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KBS를 식민지로 만들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정치 집단 에놀라 게이가 떨어지는 리틀보이로 한 방에 다 날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장두희 의원님 마지막 한마디. 아, 마지막 한마디요? 네. 저 김모 아나운서님 트로트 가수로 꼭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KBS가 아닌 TVN이나 TV조선이나 JTBC에서 얼굴을 마주보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주변에서 비록 시끄럽지만 저희 이 집회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신 KBS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